미진 씨, 차 한 잔 더 부탁합니다. 정 회장은 넓은 서재에서 창밖의 가을 단풍을 바라보며 말했다. 72살이 된 지금도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하지만 오늘따라 마음이 무겁다. 네, 회장님. 오늘은 왜 이렇게 차를 많이 드세요? 오랫동안 집안일을 돌봐온 미진이 따뜻한 녹차를 가져오며 물었다. 그녀는 정 회장보다 10살 정도 어렸지만 이 집에 온 지 벌써 10년이 넘었다. 생각이 많아서 그런가 봅니다. 아내가 떠난 지도 벌써 5년이네요. 아내는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그날 이후 정 회장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이제는 외아들 윤호만이 그의 전부였다. 회장님, 도련님도 이제 30이 넘으셨잖아요. 좋은 분 만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미진의 말에 정 회장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집에 계세요? 여기 있다, 윤호야. 윤호가 서재로 들어왔다. 평소와 달리 얼굴에 묘한 설렘이 어려 있었다. 아버지, 제가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정 회장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기쁨일까, 불안일까? 아니, 둘 다였다. 그래, 어떤 분인지 궁금하구나. 이름은 민주예요. 명품 매장에서 일하고 있고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아버지. 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했다. 겉모습 뒤에 숨은 진짜 사람의 값은 과연 얼마나 될까? 며칠 후 윤호는 흥분된 목소리로 아버지를 불렀다. 아버지, 민주 사진 보실래요? 그래, 보자꾸나. 윤호가 꺼낸 휴대폰 속에는 해운대 바닷가를 배경으로 한 사진이 있었다. 민주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다. 샤넬 백, 에르메스 스카프, 루이비통 구두까지. 참 예쁘구나. 정 회장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죠? 민주는 패션에도 관심이 많아서요. 옷 입는 센스도 정말 좋아요. 아버지도 만나보시면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하지만 정 회장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자리 잡았다.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속은 어떨까? 명품 매장에서 일한다고 했는데 저렇게 비싼 옷들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아들아, 그분이 어떤 집안 출신인지는 들어봤니? 아,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아버지. 요즘 세상에 집안이 뭐가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하죠. 윤호의 말은 옳았다. 하지만 정 회장은 왠지 모를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었다. 그날 밤 정 회장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 여보, 사람은 겉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야. 우리 윤호가 좋다고 하는 사람이면 분명 괜찮을 거야. 아니면 이렇게 말했을까? 회장님, 조심해야 해요. 요즘 세상에 돈만 보고 접근하는 사람들 많아요. 정 회장은 베개를 뒤척이며 한숨을 쉬었다. 다음 날 아침 정 회장은 결심했다. 민주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다. 미진 씨, 제가 입을 옷 좀 준비해 주세요. 아주 평범한 옷으로요. 회장님, 무슨 일이세요? 오늘 중요한 미팅이라도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보이는 옷이 필요해요. 미진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평생 정장만 입던 정 회장이 갑자기 평범한 옷을 찾는다니. 혹시 도련님 여자친구분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정 회장은 놀랐다. 미진의 눈치가 이렇게 빨랐나? 맞습니다. 그분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어요. 겉껍데기를 벗어야 진심이 보이는 법이니까요. 미진은 옷장에서 오래된 셔츠와 바지를 꺼내왔다. 정 회장이 젊을 때 입던 옷들이었다. 회장님, 신발도 바꾸셔야 할 것 같아요. 미진이 가져온 것은 낡은 갈색 구두였다. 가죽이 해져서 여기저기 상처가 있었다. 미진 씨, 사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이란 게 참 복잡해요, 회장님. 하지만 마음만은 따뜻하게 보세요. 때로는 상처받은 사람이 더 예민할 수도 있거든요.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돈에 더 민감할 수도 있고요. 미진의 따뜻한 말이 정 회장의 마음을 살짝 누그러뜨렸다. 그렇군요. 하지만 저는 정말 우리 윤호에게 좋은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어요. 물론이죠. 부모 마음이 다 그런 거예요.
강남 압구정동의 한 유명 명품 매장. 평소 정 회장이 단골로 다니던 곳이었지만 오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 매장 문을 열고 들어서자 화려한 조명과 함께 고급스러운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어서 오세요. 카운터에서 일하는 젊은 여자가 인사했다. 바로 민주였다. 사진에서 본 것보다 더 예뻤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정 회장의 허름한 차림새를 훑어보고 있었다. 정 회장은 천천히 매장을 둘러보며 가방 하나를 집어들었다. 200만 원짜리 에르메스 핸드백이었다. 이 가방 좀 볼 수 있을까요? 민주가 다가왔다. 얼굴에는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눈빛이 차갑다. 손님, 여기 제품들은 손님과는 좀 안 어울릴 수도 있어요. 가격대도 어르신이 쓰시기에는 좀 부담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민주의 목소리는 표면적으로는 친절했지만 정 회장은 그 속에 다른 의미를 읽을 수 있었다. 아, 그냥 구경만 하는 거예요. 며느리 선물을 하나 사려고 해서요. 며느리요? 민주의 눈이 번뜩였다. 혹시 아드님이 결혼을 하시나 봐요? 네,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하더군요. 명품 매장에서 일한다고 하던데. 민주의 표정이 순간 경직됐다. 하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할아버님, 이런 매장은 처음 오시는 것 같네요. 여기 물건들이 좀 비싸거든요. 민주는 슬쩍 경보원에게 눈짓했다. 저 노인 좀 지켜봐 달라는 신호였다. 정 회장은 실망했지만 성급한 판단은 하지 않기로 했다. 한 번만 보고 사람을 평가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럼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네, 다음엔 아드님과 함께 오세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매장을 나오며 정 회장은 생각했다. 첫 인상이 좋지 않네. 하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줘보자. 며칠 후 정 회장은 민주가 자주 간다는 카페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윤호에게 물어본 정보였다. 아버지, 민주가 자주 가는 카페가 있어요. 거기 커피도 맛있고 분위기도 좋대요. 오후 3시경 민주가 2명의 동료와 함께 들어왔다. 정 회장은 신문을 보는 척하며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민주야, 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인다. 맞아. 남자친구 생겼다면서? 어떤 사람이야? 민주가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은 사람이야. 조건도 좋고. 조건이 좋다니? 얼마나 좋은데? 아버지가 큰 회사 회장이야. 나 이제 평생 돈 걱정 없을 것 같아. 정 회장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다. 조건이라는 말, 돈 걱정 없다는 말이 귀에 맴돌았다. 그때 정 회장은 일부러 일어나다가 손을 흔들어 물잔을 쏟았다. 아! 물이 민주의 명품 블라우스에 튀었다. 하얀 실크 블라우스에 물이 번졌다. 어머, 죄송합니다. 정 회장이 일부러 어눌하게 말했다. 민주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다. 이거 한벌의 할아버지 연봉이에요. 조심 좀 하시죠.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이쪽을 쳐다봤다. 정말 죄송합니다. 배상해 드릴게요. 배상? 할아버지가 무슨 돈으로 배상해요? 이거 구찌 블라우스라고요. 동료 직원들도 비웃기 시작했다. 요즘 노인분들 정말 매장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와. 돈도 없으면서 왜 이런 데 와서. 민주는 화장실로 가면서 중얼거렸다. 정말 재수 없어. 새로 산 옷인데. 정 회장은 깊은 실망감을 느꼈다. 윤호가 그렇게 좋다고 한 사람이 이런 모습일 줄이야. 하지만 마지막 시험이 남아 있었다. 일주일 후 윤호의 제안으로 민주가 집에 오게 되었다. 아버지, 민주를 집에 초대했어요. 아버지도 제대로 만나보세요. 정 회장은 미리 집을 나가 있다가 관리인 복장을 하고 몰래 돌아왔다. 평소 집안 관리를 돕는 아저씨처럼 보이도록 했다. 오후 2시 민주가 도착했다. 택시에서 내리며 그녀는 집을 올려다봤다. 와, 정말 크네. 윤호가 마중 나왔다. 민주야, 잘 왔어. 들어가자. 거실로 들어선 민주는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집이 정말 넓네요. 하지만 좀 촌스럽죠? 요즘 유행하는 모던한 스타일이 아니라.
인테리어 싹 바꿔야겠어요. 그래,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스타일인데. 아, 어르신들은 다 이런 걸 좋아하시잖아요. 제가 결혼하면 다 바꿀 거예요. 훨씬 세련되게요. 그때 정 회장이 차를 들고 들어왔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 차 나왔습니다. 민주는 정 회장을 집안 관리인으로 여겼다. 아, 감사해요, 아저씨. 차를 받아 마시며 민주가 속삭였다. 아저씨, 아버님 앞에선 저 모른 척해요. 저 이제 곧 사모님 될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 집 관리는 앞으로 제가 할 거예요. 아저씨도 제 눈에 들어야 계속 일할 수 있을 거예요. 정 회장의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런데 아저씨, 회장님은 어떤 분이세요? 까다로우신가요? 글쎄요. 좋은 분이신데 사람 보는 눈은 깐깐하세요. 에이, 별거 아니겠죠. 저 이 정도면 어디 가서도 인정받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돈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때 윤호가 계단에서 내려왔다. 민주야, 우리 아버지야. 민주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다. 저는 그게 아니라. 정 회장은 조용히 말했다. 젊은이, 사람을 어떻게 보는지 잘 알겠군요. 그리고 앞으로 뭘 어떻게 할 계획인지도요. 민주는 당황하며 윤호에게 매달렸다. 윤호야, 이건 오해야. 내가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 알잖아.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해. 눈물까지 흘리는 민주를 보며 윤호는 혼란스러워했다. 민주야, 진정해. 아버지, 민주가 그럴 리 없어요. 분명 무슨 오해가. 하지만 그때 미진이 나타났다. 회장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가요, 미진 씨? 오늘 시장에 갔더니 명품 매장 직원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민주 씨가 곧 부잣집에 시집 가서 평생 돈 걱정 없다고 자랑하고 다녔다고요. 민주의 얼굴이 더욱 하얘졌다. 미진은 계속 말을 이었다. 그리고 민주 씨, 작년에 빚 문제로 집안과 인연을 끊었다고 들었어요. 부모님이 사업 실패하셨는데 민주 씨가 내 인생까지 망칠 수는 없다며 연락을 끊었다고요. 그런 건 개인적인 일이야. 민주가 소리쳤다. 또 다른 남자분과도 사귀면서 둘 중에 누가 더 잘 사는지 저울질했다는 소문도 있어요. 결국 윤호 도련님을 택한 거라고. 정 회장은 충격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사람을 겉으로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삶도 계산기 두드리듯 살아왔구나. 윤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주를 바라봤다. 민주야, 이게 정말이야? 민주는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눈물을 닦고 일어서더니 본색을 드러냈다. 맞아요. 그래서 뭐 어때서요? 갑작스런 태도, 변화에 모두가 놀랐다. 내가 원하는 건 안정된 삶이에요. 사랑? 그런 거로 밥 먹고 살아요? 집세 내고 살아요? 민주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제가 어려서부터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세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학교 다니고 부모님 빚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제 좀 편하게 살고 싶다는 게 그렇게 나쁜 거예요? 그녀는 윤호를 향해 소리쳤다. 윤호 씨도 솔직히 말해봐요. 아버지 돈 없으면 나 같은 사람 못 만났을 거 아니에요? 명품 매장에서 비싼 걸 사주면서 나한테 접근한 거 아니에요? 서로 필요한 거 아닌가요? 민주야, 난 정말 널 사랑해서. 사랑? 웃기지 마요. 당신도 예쁘고 젊은 여자가 좋아서 접근한 거면서 서로 이용하는 거예요. 정 회장이 단호히 말했다. 그런 태도로는 우리 집안에 발을 못 들여놓습니다. 당장 나가세요. 민주가 비웃으며 말했다. 좋아요. 어차피 이런 촌스러운 집에서 시어머니, 시아버지 눈치 보며 살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녀는 핸드백을 들고 문 쪽으로 향했다. 윤호는 충격과 실망에 눈물을 흘렸다. 민주야, 우린 이제 끝이야. 끝? 좋아요. 나보다 더 좋은 조건의 남자 얼마든지 있어요. 민주가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자 집안이 조용해졌다. 민주가 떠난 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윤호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미진이 깨진 찻잔을 치우며 말했다.
도련님,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미진 아주머니, 저는 정말 민주를 사랑했어요. 그 사람도 저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윤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 회장이 아들 옆에 앉았다. 윤호야, 아버지가 미안하다. 너무 심하게 시험했나?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가 옳았어요. 저는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미진이 따뜻한 차를 새로 끓여왔다. 도련님, 사람은 명품이 아니라 인품으로 빛나는 법이에요. 이번 일로 좋은 경험하신 거예요. 하지만 너무 아파요, 미진 아주머니. 아픈 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되신 거예요. 몇 주 후 민주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다. 그녀는 결국 매장에서 해고되었다고 했다. 손님들을 차별 대우했다는 이유였다. 과거의 허영과 계산적인 마음이 부메랑처럼 돌아온 것이다. 한편 윤호는 서서히 상처를 극복해 나갔다. 회사 일에 더욱 집중했고 사람을 보는 눈도 생겼다. 1년 후 윤호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 이름은 은지, 초등학교 교사였다. 명품은 하나도 걸치지 않았지만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그 무엇보다 아름다웠다. 아버지, 소개해드릴 분이 있어요. 그래? 어떤 분인가? 교사예요. 정말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이번에는 정 회장도 변장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만났다. 안녕하세요, 윤호 씨 아버님. 은지의 인사는 자연스럽고 따뜻했다. 허세도 없고 계산도 없었다. 우리 윤호가 평소 아버님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요. 존경한다고 하더라고요. 정 회장은 은지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 집은 좀 오래되고 촌스러운데? 아니에요. 정말 따뜻해 보여요. 사람이 살아가는 냄새가 나는 집이 좋은 집이라고 생각해요. 미진이 차를 가져왔을 때도 은지는 자연스럽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집안일 하시느라 고생 많으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도련님이 좋은 분 만나셨네요. 그날 저녁 은지는 부엌에 가서 미진과 함께 설거지를 도왔다. 선생님,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괜찮아요. 저희 집에서도 항상 이렇게 해요. 함께 하는 게 좋아요. 정 회장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다. 2년 후 윤호와 은지는 결혼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다. 정 회장은 회사 경영에서 물러나 한적한 삶을 살기 시작했다. 3,000원 식당을 후원하며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어느 가을날 저녁 정 회장은 미진과 함께 마당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다. 미진 씨, 그때 당신이 한 말이 맞았어요. 명품은 가죽이 아니라 사람의 인품이더군요. 그럼요, 회장님. 낡은 구두를 닦는 손길처럼 사람을 먼저 닦아야 빛나는 거죠. 민주 그 아이도 어려운 환경 때문에 그렇게 된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려워도 마음만은 따뜻하게 유지하는 사람이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려워도 마음만은 따뜻하게 유지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거죠. 은지 선생님처럼요. 정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진짜 값어치 있는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깨닫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다는 것을. 회장님, 도련님 부부가 오네요. 미진의 말에 정 회장이 고개를 들어보니 윤호와 은지가 손을 잡고 걸어오고 있었다. 은지의 배가 살짝 볼록하다. 할아버지. 은지가 밝게 인사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래, 뭔가 아기가 생겼어요. 정 회장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새 생명,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느꼈다. 정말 고맙구나. 그날 밤 정 회장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다. 꿈속에서 돌아가신 아내가 나타났다. 여보, 잘했어요. 우리 윤호가 정말 좋은 사람 만났네요.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처음부터 알아봤을 텐데. 아니에요.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어야 더 소중한 걸 알게 되는 법이에요. 에필로그 -5년 후 5년이 흘렀다. 정 회장은 이제 77이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했다. 손자 지훈이가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책을 읽어달라고 조른다.
할아버지, 이 책 읽어주세요. 그래, 뭔 책이야? 미운 오리 새끼요. 정 회장은 웃으며 책을 펼쳤다. 미운 오리 새끼가 결국 아름다운 백조가 되는 이야기. 겉모습이 아닌 본질을 다룬 이야기였다. 지훈아, 할아버지가 하나 가르쳐 줄게. 뭐요?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야. 예쁜 옷을 입고 비싼 것을 가져도 마음이 나쁘면 진짜 못생긴 거야. 네. 그럼 할아버지는 마음이 예뻐요. 정 회장은 손자를 꼭 안아주었다. 한편 은지는 둘째를 임신하고 있었다. 여전히 소박한 옷차림이었지만 그녀의 얼굴은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다. 할아버님, 민주 씨 소식 들으셨어요? 무슨 소식? 결혼했대요. 나이 많은 사업가랑요. 하지만 은지가 말끝을 흐렸다. 하지만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여전히 돈만 쫓아다니면서. 정 회장은 한숨을 쉬었다. 그 아이도 언젠가는 깨달을 거야. 진짜 소중한 게 뭔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다. 미진도 함께였다. 이제는 가족이나 다름없었다. 건배. 윤호가 잔을 들었다. 뭘 위해서? 진짜 소중한 것들을 위해서요. 가족, 사랑, 그리고 윤호가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버지의 지혜를 위해서요. 정 회장은 눈물을 훔쳤다.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황금빛 노을이 온 집안을 따뜻하게 물들이고 있었다. 정 회장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사람의 진짜 값은 명품이 아닌 인품에서 나온다. 겉모습은 언젠가 색이 바래지지만 진실한 마음은 영원히 빛난다. 그리고 덧붙였다. 이제 알겠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말이 맞구나. 끝. 명품은 가죽이 아니라 인품이다. 낡은 구두를 닦는 손길처럼 사람을 먼저 닦아야 빛난다.